네, 안녕하십니까. 광주 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문성근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이 자리는 이제 공직선거법에 따라서 정책 홍보만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민주통합당이라는 정당 이름은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외 정당은 얘기할 수 없고요. 또 후보 이름도 거명할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기가 무척 불편합니다. 그렇지만 그 선거법을 꼭 지켜야 되기 때문에 그 선거법 테두리 안에서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광주 시민 여러분들께서는 우리 민주통합당에 대해서 애증이 같이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정당, 그리고 민주 세력을 대표하는 정당으로서 민주통합당이 그동안 해온 일에 대해서 평가하면서도 우리 호남에서 87년 이후에 집권당이었기 때문에 일종의 패권주의를 질타하는 소리가 많은 거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민주통합당은 시민과 소통하는 정당, 공직 후보에 대한 공천권을 국민에게 돌려드리는 정당으로 바뀌어갈 것입니다. 최근에 민주통합당 의원총회에서 기존의 정당 구조를 바꿔서 SNS와 인터넷을 활용하는 온 정당을 탑재한 정당으로 바꿔나가겠다. 그렇게 함으로써 각급 공직 후보의 공천권을 국민께 돌려드리겠다 라는 정당 혁신안에 대해서 만장일치로 가결했습니다. 이번 대통령 선거를 거치면서 대통령 선거가 끝나면 이제 국민과 소통하는 정당, 국민들께서 직접 정책을 제안하는 정당, 그렇게 해서 그것이 국정에까지 가도록 대통령이 국민과 직접 대화하면서 국정을 이끌어가는 그런 형태로 바뀌어 나갈 것입니다. 그동안 서운하셨던 또는 비판 대상이었던 소위 정당의 패권주의, 정치인의 기득권, 이 구조를 완벽하게 깨나가겠습니다. 또 한편에서 시민 여러분들께서 참여정부 5년 노무현 대통령에 대해서 서운한 감정을 갖고 계신 점 알고 있습니다. 저는 2002년에 노무현 후보를 돕고 나서 국민께 드린 약속대로 제 본업인 연기자로 돌아갔습니다. 제가 KBS에서 인물현대사라는 프로그램을 좀 시작했더니 이게 무슨 정권의 혜택이니 하도 씹어 돌려서 아예 제가 없어지는 게 더 낫겠구나 싶어서 모든 활동을 접고 산만 다녔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참여정부가 무엇을 하려고 했는지 자세히 알지는 못했지만 걱정되는 측면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4월에 제가 부산의 북강서울에 출마하면서 정말 마음이 달라졌습니다. 2000년에 노무현 의원이 종로, 서울의 종로에서 보궐선거에서 당선됐었기 때문에 2000년 총선에 종로에 다시 출마하면 100% 당선되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그는 종로를 버리고 부산의 북강서울에 출마했습니다. 71년 대통령 선거에 김대중 후보가 약진을 하니까 박정희 대통령이 쓰기 시작한 이 지역 대결 구도, 91년 3당 합당이 되면서 동서로 완전히 잘라져 버린 이 지역 구도, 이 상태로는 더 이상 대한민국이 발전할 수 없다라는 간절한 마음에 노무현 대통령은, 노무현 의원은 종로를 버리고 북강서울에 출마했던 거 아니었습니까? 저도 그분의 뜻을 이어서 이 지역구도를 극복하는 데 조금이라도 기여하고 싶어서 북강서울에 출마했습니다. 근데 불과 선거운동 2, 3일 만에 깨달은 바가 있었습니다. 선거운동을 하면 할수록 그렇게 노무현이라는 정치인이 불쌍해져서 저 거의 매일 울며 다녔습니다. 저는 그래도 아까 명계남 씨가 얘기했듯이
민주통합당 깃발로 출마했습니다. 기존에 있던 민주당 전체, 그리고 정당권 바깥에 있었던 정치 세력인 김두관 지사와 지방분권연대, 그리고 잠정 은퇴했던 이해찬 총리, 시민운동만 했던 박원순 시장과 이하경 YMCA 총무, 최종적으로 한국노총까지, 민주통합당은 1948년도 대한민국 역사 이래 가장 광범위한 세력이 모인 정당입니다. 민주통합당 보고 더 이상 지역정당이라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민주통합당 깃발로 저는 북강서울에 출마했지만, 그래도 북강서울 주민들께서 흔쾌히 저를 받아주시지 않았습니다. 물론 지역 연고도 없죠. 민주통합당 깃발이죠. 또 문익환 목사가 평양을 방문한 사실이 왜 갔는지에 대한 충분한 소통이 되지 못했기 때문에 여전히 사상적으로 의심을 하고 계셨습니다. 그래도 저는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었습니다. 남북관계 개선이 대한민국 발전을 가능하게 한다. 그런데 그렇게 가슴 아팠던 건 바로 그거였습니다. 저는 그래도 민주통합당 깃발이다. 2000년 노무현 의원은 어쩌자고 민주당 깃발로 그곳에 출마했던가. 그 소득 없는, 그 절망적인 상태에서 그의 노력, 그 지역구도에 끝없이 자기 머리 짓이기는 그의 노력이 너무나 애처로워서 정말 울며 다닐 수밖에 없었습니다. 네, 참여정부 서운했던 것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노무현이라는 정치인이 왜 끝없이 민주당 깃발로 부산에 도전할 수밖에 없었을까? 그것은 바로 이 지역구도를 극복하자, 이거 아니면 다른 방법이 없다라는 간절한 몸부림이었지 않습니까? 설마니 그가 지역구도를 극복하기 위해서 그렇게 맨 땅에 그 지역구도의 콘크리트 벽에 자기 머리 짓이기며 도전하다가 끝내 자기 머리 깨져 세상 떠난 그의 노력, 그의 애절함을 설마 광주 시민 여러분들께서 잊은 건 잊으실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금년 12월 우리는 우리 민족사를 결정해야 됩니다. 이는 민주정부 10년에 대한 전면적인 재평가이고 우리 현대사에 대한 재정리입니다. 경제정책을 근본적으로 방향을 수정해야 합니다. 박정희 대통령께서 수출 주도형 재벌 중심의 고도성장 정책을 펼쳤습니다. 김대중 선생이 71년 대통령 선거에서 재벌 중심의 고도성장 정책은 끝내 한계에 부닥칠 수밖에 없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중소기업을 강화해서 피라미드 구조로 경제를 발전시켜야 된다. 이렇게 주장한 것이 바로 대중경제론이었습니다. 71년에 정권 교체를 못했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재벌 중심의 고도성장 정책을 한 번도 수정하지 않고 97년까지 그냥 이어져 갔습니다. 결국 재벌 중심의 고도성장 정책은 재벌들 간의 과당 경쟁과 중복 투자로, 부정부패로 결국 외환 위기를 불렀고 우리를 IMF 식민지로 만들고 말았습니다. 2007년 대선을 생각해 보시죠. 이명박 대통령 후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민주정부 10년이 경제를 죽였다. 내가 살리겠다. 방법은 줄푸세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세금을 줄이고 규제를 풀고 질서를 세운다고 얘기했습니다. 민주정부 10년이 경제를 죽였습니까? 96년도에 개인당 국민소득 10,000불이 넘었던 대한민국이 97년 IMF 식민지가 되면서 7,800불로 떨어졌습니다. 김대중 대통령 2002년에 12,000불로 올렸고 노무현 대통령 2007년에 22,000불로 올렸습니다. 개인당 국민소득 3배 올랐습니다.
$10,000불에서 $20,000불 가는데 대한민국 7년 걸렸습니다. 미국 10년, 독일 13년 걸렸습니다. 세계적인 기록입니다. 국민의 정부 평균 경제 성장률 5.1%, 노무현 대통령 참여정부 4.2% 성장했습니다. 미국과 일본이 개인당 국민소득 15,000불 시절에 평균 경제 성장률 3.5%였습니다. 그렇다면 민주정부 10년 경제 못했습니까? 경제 죽였습니까? IMF 불러들인 거 우리 국민이 장롱 속에 금붙이 꺼내서 3년 만에 졸업하지 않았습니까? 누가 망가뜨린 경제? 민주정부 10년이 되살렸습니다. 그런데 2007년 이명박 후보와 조선일보가 끝없이 국민에게 거짓말을 했을 때 우리 국민들께서는 압도적으로 이명박 후보를 뽑아들였습니다. 왜 뽑아들였나? 너무 힘들었기 때문입니다. 사는 게. 개인당 국민소득 수치는 올라가는데 왜 내 생활은 나아지지 않느냐? 민주정부 너희들 무능해서 이렇게 된 거 아니냐? 압도적으로 뽑아들였습니다. 그러면 우리 생활이 왜 그렇게 어려워졌습니까? 그것은 바로 IMF가 우리에게 강요한 일들 때문입니다. 첫 번째 강요한 것, 해고를 마음껏 할 수 있게 하라고 그랬습니다. 두 번째, 자본시장과 주식시장을 전면 개방하라 요구했습니다. 금융시장과 주식시장을 개방하라 요구했습니다. 대기업들이 어마무시하게 해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정규직 800만, 비정규직 800만, 자영업자 800만, 특수고용직 200만인 나라가 되고 말았습니다. 특수고용직은 요구르트 아줌마, 간병인, 택배하는 분들, 이런 분들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실제로 노동자면서 노동자의 대우조차 받지 못하고 있는 분들, 생활이 어려워서 이명박 대통령을 뽑았습니다. 주식시장을 개방하니까 모든 기업체들은 이익 창출에 집중했습니다. 이익 창출에 집중하려다 보니까 정규직을 줄여서 비정규직으로 하고 사내 하청을 하고 이러면서 우리 생활이 어려워졌습니다. 그렇다면 이명박 대통령은 무엇을 했어야 하느냐? 첫 번째, 재벌이 무한 확장하는 걸 막았어야 됩니다. 중소기업이 일하는 사람들의 90%를 고용하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기술을 개발한 중소기업들을 보호 육성했어야 됩니다. 비정규직을 줄이고 정규직으로 바꿨어야 합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 격차를 줄였어야 합니다. 지금 60대 70대 어르신들께서 박정희 대통령 시절을 그리워하는 이유는 충분히 있습니다. 그 당시는 우리는 저개발 국가였습니다. 그래서 재벌을 키우면 재벌이 공장을 만들었고 그러면 그 공장에 취업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국민들도 먹고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재벌들이 무한 경쟁하면서 우리가 외환 위기에 빠졌을 때 더 이상 재벌들은 투자할래야 투자할 새로운 산업이 없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재벌에 대한 세금 무려 5년 동안 80조를 감세해 줬습니다. 이건 재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재벌들은 무한 확장하면서 중소기업 영역을 침범했고 자영업자 영역을 침범하고 만 겁니다. 자, 이제 우리 경제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꿔야 합니다. 젊은이, 지금 중고등학교 다니는 학생들은 사교육비 때문에 부모님이 얼마나 고통받는지 알고 있습니다. 너무 힘듭니다. 지금 대학 다니는 학생들, 내가 이 많은 등록금 대면서 학교 다녀야 될까 고민하고 있습니다. 대학을 졸업한들 번번한 직장을 잡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연애하는 연인이, 깊이 사랑하는 연인이 있어도 결혼하자 얘기하지 못합니다.
일자리가 없는데 결혼을 어떻게 합니까? 운 좋게 일자리를 잡았다. 집값이 비싸서 신혼살림 차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용기 있게 결혼했습니다. 애를 못 낳습니다. 보육비 때문에. 이제 초등학교부터 유치원부터 영어 유치원이 있습니다. 이러다가 40대 넘어가면 잘릴까 걱정합니다. 자녀 학비 대느라고 노후를 대비하지 못합니다. 덜커덕 나이 들어서 은퇴했습니다. 살 방법이 없습니다. 이래서 우리가 청소년 자살률, 노인 자살률 세계 1위, 출산율 세계 최저가 됐습니다. 이제 이거를 근본적으로 바꿔나가자. 이게 지금 민주통합당에서 국민 여러분들께 약속드리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기 많은 분들께서 책자를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6개의 문입니다. 어떻게 재벌을 규제할 것이며, 어떻게 중소기업을 활성화할 것이며, 일자리를 어떻게 만들 것이며, 차별을 어떻게 없애나갈 것인가, 이 부분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복지를 확대하겠다 약속드리고 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께서 기초수급제도를 도입해서 굶어 죽는 분들 없게 만들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께서 기초노령연금을 도입해서 노인분들께 용돈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많은 분들께서 그거 복지 포퓰리즘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예산 어떻게 확보할 거냐. 첫째, 부자 감세 80조 철회하겠습니다. 대기업, 초대형 기업의 법인세 최상위 구간을 도입해서 증세하겠습니다. 세 번째, 4대강 삽질 같은 무모한 토건 사업을 안 해나가겠습니다. 예산을 절감해서 쓰겠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해도 부족한 거 알고 있습니다. 우리 경제, 신자유주의가 한계에 왔습니다. 유럽이 흔들리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중국이 저성장에 빠졌고 우리 대한민국 경제 이제 3분기 1.5% 성장에 그치고 있습니다. 이제 대한민국 경제 어떻게 새로운 성장 동기를 요인을 가질 수 있느냐. 바로 남북관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것입니다. 김대중 대통령의 햇볕 정책은 절대적으로 옳았습니다. 이명박 정부 위키리크스를 보면 북한이 붕괴하기를 기다렸는지 모르겠습니다. 대북 적대 정책은 우리에게 아무런 이득을 가져오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청년들 수십 명을 바다에 빠뜨려 죽게 만들었습니다. 안보를 튼튼히 하면서 남북의 교류 협력을 확대해서 철도와 도로를 연결해야 합니다. 김대중 대통령이 문을 열었고 노무현 대통령이 길을 닦기로 합의했지만 이명박 정부가 중단시킨 이 남북관계를 개선해 나가야 합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수출 입국을 했기 때문에 한 번도 이 기본적인 방향이 수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역진 불가능한 통상국가입니다. 수출입으로 먹고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불행하게도 섬나라입니다. 3면이 바다고 1면이 휴전선이기 때문에 이 모든 무역을 바다로 해야 됩니다. 시간과 돈이 너무 많이 듭니다. 이 철도와 도로를 연결해내야 합니다. 1936년에 손기정 선수가 베를린 올림픽에 갈 때 그는 서울역에서 기차 타고 모스크바에서 한 번 갈아타고 베를린에 도착했습니다. 그때부터 있던 철도 분단 때문에 쓰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이를 연결한다면 대한민국 경쟁력이 얼마나 높아지겠습니까? 많은 분들이 남북관계 개선하자 이렇게 하면 종북 좌파라고 합니다. 김대중 선생이 끝없이 당했던 그 색깔론 여전히 꺼내들고 있습니다. 이 남북관계 개선, 물론 김대중 대통령이 문을 확실하게 열었지만 이걸 누가 시작한 일이냐? 바로 노태우 대통령이 시작한 일입니다.
92년에 남북 기본합의서를 맺으면서 남북관계 개선에 착수했습니다. 그때는 북방정책이라고 불렀습니다. 노태우 대통령이 왜 그 일을 했을까? 80년대 말에 동굴압화가 무너지면서 동서냉전이 깨지면서 대한민국은 우리 바로 옆에 있는 중국 시장을 쓸 필요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노태우 대통령은 당시 소련에게 무려 30억 불을 퍼주었습니다. 국교 정상화를 위해서. 그때 민주당에서는 이를 비판하지 않았습니다. 왜 안 했냐? 소련과 중국과 관계 개선을 해야 그 다음에 남북 대화를 할 수 있고, 그에 따라서 철도와 도로를 연결해서 우리가 중국 시장을 쓸 수 있다 라는 국가 발전 전략에 맞는 길이었기 때문에 반대하지 않았던 겁니다. 이것이 민주통합당이 지금 국민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있는 내용입니다. 71년 대통령 선거 때 김대중 후보가 얘기했던 대중경제론, 그때는 비록 채택되지 않았지만 이제 박정희 대통령의 수출 주도형 재벌 중심의 고도성장 정책이 실패한 것이 확인된 이상 우리는 그 대중경제론을 이제 대중경제론에 따라서 우리 경제정책을 근본적으로 바꿔나가야 합니다. 김대중 대통령이 6.15 선언을 했고 노무현 대통령이 14선언을 했던 그 남북 교류 협력을 다시 복원해내야 합니다. 금년 12월 우리 국민의 선택은 그래서 바로 민주정부 10년에 대한 전면적인 재평가이고 대한민국 현대사의 방향을 트는 민족사의 대회전인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 민주통합당이 중심에 서겠습니다. 우리 민주통합당은 지난 민주정부 10년을 운영한 경험이 있습니다. 불과 5년 전까지 참여정부를 직접 운영했습니다. 그때 미흡했던 것, 그때 잘못했던 것, 그때 부족했던 것, 두 분 대통령을 잃고 나서 치떨리게 반성했습니다. 민주정부 10년의 경험과 참여정부 5년에 대한 반성, 이명박 정부 4년에 대한 4년을 반면교사 삼아서 우리 민주통합당이 중심에 서겠습니다. 그동안 노무현 대통령과 참여정부에 대한 서운함이 있었던 거, 이 민족사의 대회전을 앞두고 털어버리고 우리 힘을 모두 합쳐주시기를 간절히 호소드립니다. 노무현 대통령 단 14줄의 유서를 남기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유서를 보면서 그 유서를 이해하는 데까지 이 아둔한 문성근 2년 넘게 걸렸습니다. 집 가까운데 작은 비석 하나 세워라 이렇게 얘기했을 때, 아니 대통령을 지낸 양반이 얼마나 이 나라가 싫었으면 국립묘지를 거부할까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금방 깨달았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마지막 만난 게 제가 2008년 가을입니다. 그때 저에게 뭐라고 얘기했냐, 내가 이 봉화 마을에 내려와 살면 이 지역구도를 극복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내려왔다. 바로 그거였습니다. 집 앞에 작은 비석 아래 누워있는 것, 그는 죽어서도 이 지역구도를 극복하는데 조금이라도 기여하고 싶었던 뜻이었습니다. 이제 그가 남긴 운명,
내 몸의 반이 무너졌다는 김대중 대통령의 뜻, 이 뜻을 받아서 민주통합당 그간의 잘못을 반성하고 정말 잘하겠습니다. 민주정부 10년 그동안 조선일보와 이 수구 기득권 세력에게 당했던 그 수모, 이 수모가 억울해서라도 정말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까 민주통합당, 이제 국민 속에 뿌리박은 정당, 국민과 소통하는 정당, 공천권을 국민께 돌려드리는 정당, 더 이상 정치인의 패권이 작동되지 않는 정당으로 시민 여러분들의 뜻을 받들어 모시겠다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정당은 바로 시민 여러분들께서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실 때 작동됩니다. 두 분 대통령 잃고 아픈 가슴 부여잡고 지난 3년여 이렇게 거리에 나와서 시민 여러분들께 말씀드립니다. 잘하겠습니다. 광주 시민 여러분, 힘을 모아 주십시오. 여러분들이 원하는 정책을 민주통합당에 직접 말씀해 주시고, 우리가 부족한 것 야단쳐 주시고 힘을 모아 주시기를 호소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